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됐어요. 예. 두 차례 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 다음 탁에서 누가 보더라도 50억 클럽 중에서는 뭐 곽상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김수남, 최재경, 홍성근에 앞서서 권순일 수사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씩 1억 5천을 받은 바도 있고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것은 사법거래 아닙니까? 예. 사법거래 문제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재명은 앞에 있었던 대장동이다 이런 것은 저리 가라예요. 제가 그렇지 이제 않습니까? 새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새로운 자료를 우리가 이제 이재명 그때 그 재판이요. 처음에 그 대법원에 원래 부로 가거든요. 예. 전원합의체하고 이제 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1부, 소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네, 소부라고 하죠. 원래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14명이에요. 14명. 그런데 14명 중에 이제 그 4명씩 대법원장 빼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은 바쁘잖아요. 예. 둘이 빼고 나면 이게 12명이 남잖아요. 예. 12명이 4명씩 한 부가 돼가 3개 1, 2, 3부 3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재명 사건이요. 2부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2부로 간 거예요. 2부의 주심이 누구냐? 노정희입니다. 아 노정희. 광주의 딸. 예. 야 노정희는 이게 우리 속구리 그냥 속구리 성남에게 투표. 선관위원장 노정희 예. 기억나잖아요. 예. 속구리 이 광주의 투표. 딸입니다. 예. 유명한 뭐 노정희 하면 그저기 좌파 중에 뭐 노정희 오경미 아닙니까? 좌파 여자 2명. 예. 노정희. 노정희가 주심이에요. 2부로 갔는데 그럼 이게 부에서는 원래는 이제 만장일치제입니다. 4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아 그렇고.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정희가 버티면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잖아. 예. 노정희가 인정해야지 그러네.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자, 제가 가져온 게 그때 재판 연구관들 예. 이게 대법관들이 워낙 바빠가 하루에 700건이 옵니다. 하루에 700건이 대법원에 와. 대법관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원래는 그 연구관들이 다 걸러가지고 각각 기각 이렇게 다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의 사건이 오잖아. 예. 그때 저 눈이 안 좋아 좀 자세히 봐. 재판 연구관이 만들어 온 검토 보고서를 봤어요. 예. 이게 입수됐는가 봐. 검토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 보고서에 선거 이래 돼 있는 거죠.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고 기각 사건입니다. 아. 유죄 사건입니다. 유죄네. 이게 연구원들이 만들어온 하나밖에 없는 의견이에요. 예. 그러네요. 원래 이게 연구관들이 신권조 있고 그다음에 집중심리조 좀 복잡한 거는 집중심리합니다. 신권조에서 많이 걸러내요. 예. 그러면 이게 연구관들이 이게 아주 쟁점이 돼가 중요하고 양쪽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두 가지 안을 다 만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집중심 내가지고 두 가지 왜 대법관들이 선택할 수 복잡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예. 근데 이거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 잡사건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들이 봤더니 너무나 명백하잖아 의사실이. 그러니까 기존에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거기 연구관들 중에 아무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명백해버리네요. 상고 기각 의견입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걸 지금 권순일이가 노정희하고 다 한 거죠. 예.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갈 때 김만배가 이게 비타 500을 들고 하면 비타 500에 한 박스에 몇 병 들어있어요. 몇 병 들어있냐고. 한 박스에. 나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나 모르죠. 박사님 냉장고에 비타 500이 있던데. 그냥 넣기만 하지 예를 들어 제가 비타 뭐 500이 예를 들어 10병이 들어간다. 뭐 한 10병 들어가겠죠. 12병이나. 그러면 이게 한 9병 내가 묻고 아니 뭐 한 6병 내가 묻고 4병은 이게 비타 500 다른 대법관한테 나눠줘야지. 예, 그래야죠. 한 표 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권순일이가 비타 500을 혼자 다 마셨다고 생각 안 해요. 비타 500을 뜻이 맞는 다른 이게 대법관한테도 하나 마시라고 줬다 봐요.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결국에 노정희가 버티면 저는 3명이 아무리 해도 안 돼. 노정희가 버티면 전화배치로 가야 돼. 전화배치 가기 일주일 전에 김만배가 찾아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2020년 6월 9일
일주일 전에 김만배가 가. 전화비채 해부 전에 비토백을 들고. 그럼 전화비채로 넘겼잖아. 예. 그럼 이게 절반을 성공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편 민변이나 우리 편이 많잖아. 김선수, 김명수 뭐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 편이. 그렇죠. 전화비채만 보내라 이거야. 그냥 기각될 의견이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비채에서 표결하는데 야 여기 표결은 낮은 순으로 기수가 낮은 사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 기각, 2 인용 이렇게 1대1, 2대2 이렇게 쭉 간 거예요. 5대5까지 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권순일이가 고참이잖아. 근데 김선수는 이재명 변호인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빠졌지만 로비는 얼마나 했겠냐고. 이재명 변호인이니까 대법관들끼리 매일 만나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선수, 노정희, 권순일이 저는 이자들이 다 작업했다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김명수까지. 그러니까 김명수까지. 그러니까 이게 권순일이가 6대5가 되면 김명수는 그냥 6대6은 못 만들어. 뭐 김명수도 속마음 잘 됐다 했겠지. 지도. 근데 보통은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은 다수의 한 표 주는데 예. 근데 만약에 저는 반대쪽으로 6대5였다. 이러면 이게 김명수가 이놈에게 영치불문하고 6대6으로 6대6 만들 놈이야. 김명수가. 예. 근데 다행히 권순일이 로비로 6대5가 됐기 때문에 7대5 잘 됐다. 이래 된 거거든요. 이게 좌파 대법관들이 비타 500 나눠 먹으면서 저는 이게 최소한 비타500이 김명수, 김선수, 노정희 이런 자들은 비타500 하나씩 줄 수 있다 봐요. 제가 돈 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타500 하나씩. 그러니까 그 비타500 하나 줬다는 또 쟤를 고소하면 안 되니까 있다 봐요. 비타 500 그 박스 속에 매덕이 들어간다는 말도 왜? 있으니까. 그러면 전화비치에서 7대5로 이겼잖아. 예. 이겼잖아. 그 다음날 6월 17일 그 다음날 또 이게 김만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야. 사례를 하러 들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타 500 쫙. 7월 17일 날 예. 들어가는 거죠. 7월 17일 날. 7월 16일 났거든. 그 다음날. 전화비치 이기고 나서 그 다음날. 7월 16일 날 전압 7대5 이기고 7월 17일 날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김만배는 자꾸 이게 머리 깎으러 왔다 해가지고 8번을. 지금 이게 권순일이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인데 예. 서초동 이발사거든. 지금 다 그래 법조인들 그래 불러. 예. 서초동 이발사. 근데 야 한번 보십시오. 너 머리 깎으러 왔는데 6월 9일, 6월 17일이면 머리를 이게 며칠 만에 8일 만에 깎잖아. 막 그 다음에 7월 17일이면 한 달이 더 지났잖아. 한 번은 머리 깎고 한 번은 면도 오고 뭐 그러는 모양이죠. 아니 머리를 우리처럼 3, 4주마다 깎든지 한 번은 어떻게 8일 만에 머리 깎고 한 번은 한 달이 지나서 깎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게 권순일이가 했는데 김만배가 인터뷰를 했어요. 김만배가 올 4월 달에 올해 네. 대장동 재판때 김만배가 권순일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처음부터 아무 관심이 없었다. 와 김만배 씨 내일 제가 김만배 만나거든. 예. 자기는 이재명 재판에 아무 관심이 없었대. 근데 녹취록에 보면 녹취록에 보면 권순일 말고 또 조모 대법관이 나와. 조모 대법관한테도 엄청 로비한 게 너고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이 지금 어느 단계 연구원들이 들고 있다. 신권 줘. 그다음에 집중 검토전에 넘어갔다. 그다음에 몇 대 몇으로 전화비치 언제 간다. 이거 다 맞췄잖아. 그걸 정진상한테 다 보고 오고 이재명한테도 다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동규만 모르다가 유동규가 김만배하고 싸우다가 정지상한테 혼났잖아. 예. 그리고 김만배 씨, 당신에게 은수미 재판도 8대5로 맞췄잖아. 다 맞춘 거예요. 그 이재명의 수행비서 조폭 백모씨 있잖아. 그게 은수미 참모하고 통화에게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예. 은수미 대법원 재판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근데 대법원에 아무 그게 없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심도 없다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단계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보고를 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비타 500을 얼마나 뿌렸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게 뭐 돈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지금 이게 경찰이요.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을 권순일이 2번이나 영장 기각했어요. 예. 판사들이 법원에서 권순일을 밀어준다니까 왜 권순일이가 돈을 잘 써요. 그건 맞아. 그 밑에 있는 비서도 그래. 판사가 돈을 잘 써. 왜? 뒷돈을 잘 받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권순일 수사를 방해해가지고 이제까지 압수수색 2번이나 기각하고 지금 현재 뇌물은 빼버리고 변호사법 있잖아요. 예.
이것만 지금 이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주장하건데 이미 받은 고문료 1억 5천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안 받았지. 안 그러면 지금도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억 5천은 최소한 사후 뇌물죄로 기소해라. 예. 왜냐하면 이게 재직 중에 재판 거래를 하고 퇴직하자마자 너 돈 1억 5천 받았잖아. 네. 이게 사후 뇌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 돈 받는 거 있잖아. 네. 이게 사후 뇌물죄거든요. 이걸로 여기 저는 최소한 기소 수사하고 앞으로 이게 권순일이가 거래한 게 두 가지더라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50억 또 거래를 했고 더 큰 거래가 있더만. 미래학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게 예. 대법원장. 그렇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너 대법원장 바로 니 시켜줄게. 네. 이게 진짜 지는 국기 심각한 게 국기문란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거예요. 예. 대법원장 시켜줄게. 내 재판 파기시켜줘. 이 보도가 녹취 나오잖아요. 돈 50억도 크지만 대법원장 이게 자리를 딜을 한다? 사법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사건이에요. 사법부 신뢰가 뭐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에 파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에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예. 지금 이제 김명수 9월 23일인가? 네. 김명수 24일이죠. 그러니까 23일 김명수 그다음에 권순일 이런 게 자들 그 외에도 뭐 우리법연구원 예. 또는 이제 민변 출신들 그 판사들 있잖아요. 다 잡아넣어야 이런 합니다. 게 좌파 사법부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기왕에 50억 클럽 수사에 이 칼을 빼들고 나섰으니까 이 대법원 특히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 나아가서는 김명수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의법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